말과는 정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관심을 끕니다. 특히 일본에서 최후방이라고 강조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여러 번 구두 약속한 것이기도 한데요. 최근 옥수수를 구매한다고 이야기했다가 막상 국회에서는 계약한 건 아니다라고 한 게 대표적 케이스입니다만, 이번에는 트럼프를 비롯해서 유엔까지 대상으로 항상 공식석상에서 아베 총리가 강조해온 것이라 더 논란이 됩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을 늘상 이러한 대목으로 감시를 해온 것이 일본 당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여러 번 북한 선박 환적에 대해 감시를 제대로 하라고 국제사회를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인공지능까지 동원해 북한 선박 환적 감시를 추진하며 북한 선박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이 북한에 몰래 군사 전용 물질을 빼돌린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고 보니 한국 정부가 유엔 제재에 근거하여 입항을 금지한 화물선이 일본 항구를 빈번하게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합교두통신이 전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관련 선박 입항 누적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이었습니다. 이들 선박은 북한 입항을 전후해 러시아와 중국에 들르는 방법으로 석탄 원산지를 위장해 유엔 제재를 피하는 거래에 일본 항만이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한다며 말했지만, 막상 핵과 미사일의 자금원이 되는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선박이 자유롭게 일본이 드나든다는 실태가 밝혀져 버린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구두로 약속한 여러 가지의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북한 선박은 해당 선박의 일본 입항 때 파나마 등으로 선적을 바꾼 것으로 일본 법망을 피해 일본 각 항구에 기항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문제는 일본 당국이 이러한 행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궁금증이 되는데요. 교도는 아베 총리가 원하는 북일 정상회담 실현에 걸림돌이 될까봐 북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아베 총리는 수차례 조건 없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주장해오는 등 사실상 북한을 눈 감아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아베 내각의 이러한 이중적 외교 플레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동중국해에서는 생각도 열도로 중국과 다투지만 어느 때보다 중국과 가까워진 사이라며 곧 아베는 리커창 총리와도 만납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정반대인 중국의 1대1로에 적극 참여한다고도 말합니다. 북한 선박에 대해서도 환적을 철저하게 감시한다면서도 일본의 여러 항구에서의 기항은 눈 감는 것입니다. 한국 백색 국가 제외의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이 북한에 밀수출을 한다고 주장한 일본 정부가 북한의 밀수출을 돕고 있는 격이기도 하죠. 자체적으로는 외교의 귀재라며 높은 평가를 하는 아베 내각이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 유니클로 광고 결국 중지, 위안부 모독 논란에 사실상 한국 네티즌들이 승리했다는 현재 상황, 일본 완패, 야후재팬 일본 반응 댓글 충격적일 정도로 소름 돋는 듯 본성 다 나왔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일본 유니클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본인들이 의도했던 아니던 간에 충분히 한일 이해관계에 대해 고려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제목처럼 위안부 모독 논란과 관련된 광고를 모두 전면 송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유니클로의 공식 입장문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유니클로가 내놓은 공식 입장문에 따르면 해당 광고는 후리스 25주년을 기념한 글로벌 시리즈로 어떠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 사안 그리고 신념, 단체와 연관 관계가 전혀 없다면서도 많은 분이 불편함을 느낀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여 즉각 해당 광고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우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선 후리스 25주년을 기념하는 거였으면 후리스의 발전사를 내놓던가 후리스를 파격적으로 세일한다고 하던가 이런 방향으로 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웬 갑자기 옛날 일을 기억하냐고 묻는 광고가 나오는 거죠? 아니, 한번 봐보세요. 아니, 이제 볼 수가 없죠. 광고를 다 내렸으니까. 여하튼 저 위안부 논란 광고에 대해서 보신 분들은 분명 아시겠지만 어떻게 저 광고를 보고 후리스 25주년을 축하하는 광고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으로 이해가 또 하나 안 가는 부분은, 의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문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지 못하셨거나 혹은 해당 이슈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을 위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실제 이 광고에는 13세 흑인 패션 디자이너와 98세라고 이렇게 정해진 백인 할머니가 등장을 하는데요. 한 분이 소녀는 할머니의 스타일을 보면서 할머니 스타일 좋으신데요?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옷을 입었어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판 광고에서는 영어로 Oh my god, I can't remember that, for fact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어 대사를 한글로 해석하면 맙소사, 그렇게 오래전 일은 나는 기억할 수가 없단다 라는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80 years ago 이런 단어는 전혀 없어요. 80년 전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단 겁니다. 이 광고도 광고지만 현재 이 유니클로가 발표한 입장문에도 분명 문제가 있는데, 유니클로가 지난 2일 일본 공식 유튜브 채널에 유니클로의 겨울
시즌 최다 판매 인기 아이템인 이 후리스 25주년 광고 영상에는 분명 80년이라는 대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라는 거고, 그리고 이 대사를 굳이 80년 전이라고 의역한 것도 엄청 큰 문제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다는 게 또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어제죠, 이 영상을 비판하고 유니클로의 잘못에 대해 희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멋진 24살 청년이 또 실제 80년 전 일본의 만행으로 피해를 입으셨던 할머니와 함께 직접 이 영상과 비슷하게 80년 전의 일은 절대 잊을 수 없다, 영원히 잊을 수 없다 라는 영상을 찍어 인터넷상에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작을 수는 있겠지만 이 청년과 할머니의 영상은 분명 일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충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제처럼 야후재팬 일본 반응 댓글 충격적일 정도로 소름 돋는 듯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일보가 발행한 일본어판 유니클로 광고 논란 기사가 야후재팬에 제가 등재된 것을 보고 그 URL을 클릭한 후에 이 일본인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나 라는 의문점이 좀 생겨서 구글을 통해 상위권에 있는 댓글들을 좀 몇 페이지 넘겨보면서 좀 번역기를 제가 돌려봤는데요, 제가 정말 가감없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들과 일본인들의 반응은 거짓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댓글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다비네 키키키, 유니클로 빨리 한국에서 철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 두 번째 댓글, 잘도 그렇게들 생각하네. 그리고 조금 더 빡치는 열받는 댓글, 대한민국 참 악질들이네. 한국 시장은 작고 돈도 별로 안 되니 유니클로는 철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철수 좀 시켜줘라 제발 좀. 그리고 가장 열받는 댓글, 이게 가장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이 정도면 정신병 아니야? 식민지배 당했던 과거가 굴욕적이었다. 그냥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될 텐데 점점점. 우리가 봤을 땐 네가 정신병자다. 다음 댓글, 역시 피해자인 척으로는 천재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 그리고 최근 반일 발언을 했던 유니클로 회장 야나이 회장에게도 일본 사람들이 딜을 넣는데요. 야나이에게 묻고 싶다. 이래도 일본이 최악이고 한국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느냐고. 경영자로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안다는 식으로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쯤 되면 발상이 프로페셔널하네. 거기에 이번에 노벨상 없는 것까지 이야기를 또 하는데요. 평소 반일 재료를 찾으려고 인생을 낭비한다 한국인들은 이러니 노벨상을 못하지. 영원한 이등 국가 등등 정말 열받는 야후재팬의 댓글들이 많습니다. 이 댓글을 확인할 수 있는 URL 자체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복사해서 URL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궁금하신 청취자 및 구독자분들은 구글을 통해 들어가셔서 이 URL을 복사를 하신 후 구글에서 일본어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극우 일본인들의 댓글들이 얼마나 이 사태가 심각한지에 대해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이 댓글들을 직접 하나하나 번역해서 돌려보신 분들은 제 생각엔 앞으로 유니클로 제품만큼은 적어도 구매해서 입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댓글들을 제 방송을 통해 방금 들으셨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댓글들 중에 가장 열받았다고 말씀드렸던 이 식민지배 당했던 과거가 굴욕적이었다. 인정을 하지. 이 댓글만 봐도 왜 80년 전이라는 이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유니클로 입장에서는 단지 나이를 바탕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씬을 만들었을 뿐 이러면서 대충 얼렁뚱땅 또 한국 시장이니까 넘기고 이러면 되겠지만, 굉장히 우리는 어이없이 화낸꼴이 될 수 있긴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일본은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고 있고, 우리에게 충분히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생각 없이 광고에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의도성이 짙지 않다고 해도 분명 우리에겐 아픈 과거였고, 현재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마음이 아픈 일인 점은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며칠 전 유니클로 회장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발표한 회견은 사실상 이제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당시 발표 내용상으로는 한국과의 관계로 일본의 경제는 악화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를 재고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라는 발언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조금 되었었죠. 하지만 이번 유니클로 위안부 모독 광고 논란 사건은 오히려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분노와 불매운동 규모만 더 키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유니클로 매장이 다시 북적인다는 소식이 자자합니다. 인터넷상에 많이 뜨고 있죠. 특히 후리스 같은 거는 15,000원 수준, 히트텍 같은 것들도 할인을 통해서 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 또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도 캐시미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최근 9만원에서 10만원에 판매하던 아이템들을 3, 4만원 정도까지 할인해서 6만원까지
할인을 해서 판매해서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황금 컬러, 황금 사이즈 같은 경우는 매진인 모습을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분명 성향이 있는 기업으로 유명하고 극우파를 지원하는 기업인 것으로 다 알고 계신 부분일 텐데요. 최근 겨울철이 오면서 항상 유니클로가 시장에서 고객들을 휩쓸어 갔듯이 다시 매출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데, 정말 혹여나 이 일본의 유니클로가 겨울 시장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시키게 된다면 아마도 제가 나중에 또 한국인 조롱 일본 반응이라면서 댓글을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실제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겨울철 개별 아이템 단가가 가장 높은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실제 고가 브랜드 대비 한 철 혹은 두 철 정도 입을 수 있는 기본 아이템이 많다 보니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판매량이 작살이 좀 나야 매출이 작살이 나는 것으로도 분명 유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 구매를 하는 본인의 의사는 자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매를 막을 권리도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한 번쯤은 제가 남겨드린 이 URL을 통해 접속을 해보시고 한일 관계가 좀 어떻게